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오늘로 10주기를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와 같이 오늘 다시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대일 대미 외교는 여전히 불안하며 경제는 양극화와 고용 불안으로 사회적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은 위기 극복의 지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국가적인 리더십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DJ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요 포커스에서는 김대중 빛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대담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에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DJ 서거 10주기를 이제 또 맞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서울 현충원에서 이제 오전에 이 추모식이 열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합동 추모식이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이제 합동으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칭호가 더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주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웠던 분으로서 DJ 서거 10주기를 맞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DJ라는 용어를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싫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김대중으로 불러달라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대중 이희호 네. 두 분은 가셨지만은 저는 이 두 분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또 세계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 10번째 네. 생신을 맞이한다 하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함으로써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김대중 이희호 여사님은 목포 시민과 함께 네. 살아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일을 맞는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대화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주로 어떤 부분을 대화를 하십니까? 그 모든 정치 현안이 네. 있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반드시 무슨 상황의 보고를 받으면은 그 대안을 말씀하지 않으면 그대로 듣고만 계십니다. 대안을 말씀하지 않으면 듣고만 계신다. 예. 예. 그리고 나서 너는 심부름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꼭 모시면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은 때로는 대통령님께서 그대로 하자. 아, 그것도 좋지만은 내 의견은 이렇다. 네. 그러면 또 제가 거기다 이렇게 좀 고치죠 하면 바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 5분 10분 예. 그 현안을 나온 것에 대해서 묻고 또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 그날 뭐 아침 라디오나 매일 있는 TV 네. 인터뷰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대개 국민들이 납득하는 또 기자들이 그것을 납득해서 기사화를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대중 이희호 여사님과 대화한다, 살아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 현재도 대화를 하고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DJ라는 말을 싫어하신다 그랬으니까요. 부르세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어떠했을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를 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이런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도 위기라고 보는 상황일까요? 대단한 위기라고 판단하셨을 예.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서전에 네, 왜 내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국과 정상 외교를 네, 강화했는가 하는 것을 후임 대통령들은 알아서 외교를 특히 4강과 예, 잘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구라파 EU하고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 대통령이 할 일은 외교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후임 대통령들에게 그러한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총체적으로 외교가 위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스스럼 없이 충고를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라고 분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기다. 그다음에 외교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국가적 지도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고 외교적 리더십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이십니까? 우선 지금 당면한 한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1965년 한일회담이 성사될 때 예,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어린 국회의원이었고 네, 당시 정일영, 예, 김재광 예, 등 이런 거물들이 의원직을 한일회담을 반대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찬성을 하고 예, 대일 청구권 자금 3억 달러 받지 말자. 예,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역사적 잘못을 인정받자.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대만과 그렇게 혈맹 관계했지만은 예, 국익을 위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공과 네, 수교를 해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되고 대륙 위로 나가야 되고 경제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 예. 당시로서는 일본과-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이네요. 엄청난 거죠. 네. 일본과 한일회담을 찬성했을 때 네, 모든 국민들은 김대중은 삭골하다. 예, 중공과 예, 수교를 주장했을 때 김대중은 빨갱이다. 네, 라고 비난을 했지만은 예, 오늘날 지금 역사적으로 반추해 보면은 만약 한일 관계가 네, 한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고 우리나라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적 시각을 갖는 네. 그런 선각자였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고난을 받으신 부분들이 그런 혁신적인 정책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또 그런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선각자적인 예언력을 갖추고 그거를 정책을 실행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당시 시대 상황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래 선각자라고 하는 것은 네. 시대보다 더 앞에 네, 미래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역사는 그리 같고 국민의 행복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면서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러한 선견지명이나 식견을 얘기하지 않는 정치인은 비겁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 중에 좋아하는 말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그렇죠. 그 대목인데. 마지막 네. 건강이 나빠지셨을 때 예. 병원에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예.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이제 김대중 전집 왕관 이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시고 그랬던데요. 지금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국가 운영의 매뉴얼 또는 리더십의 하나의 매뉴얼로 작용하게 하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후학들,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김대중 사상과 이념과 업적, 그의 철학을 전달시키자 해서 지난 13일 예, 김대중 대통령 전집 30권을 네, 발간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어떤 전직 대통령이 예, 어떤 후임 대통령이 글을 써서 그러한 책을 네. 30권을 발간할 수 있는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뭐 전무후무하리라라고 예. 했는데요. 재밌는 일화는 네, 김대중 도서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때 네, 거기를 오셨어요. 예, 오셔서 이렇게 한번 전부 관람을 하고 나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또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업적을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시할 수 없고 예, 나쁜 역사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네, 전시할 것이 없고 예, 오직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만이 예, 이러한 도서관, 전시관을 가질 자격, 그런 분이 김대중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목포에도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고 광주에는 이제 뭐 DJ 컨벤션 센터 큰 회의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연세대 도서관이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그 부분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리더십을 확산시키는 기관이라면 호남 정치의 축으로서 봤을 때는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대중 도서관은 컨텐츠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인프라는 있지만 컨텐츠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둘 다 제가 주도적으로 예. 설립한 것인데요. 예.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는 대통령학, 김대중학을 체계적으로 네. 정리를 해서 후학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30권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나옵니다. 예.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가 많고 또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몇 분의 교수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충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포의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네. 김대중 도서관과 잘 협력을 해서 예.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역의 청소년들, 특히 우리 그 호남 지역에 지금 현재 인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세대 리더가 누구냐? 물론 이제 대표님 계시긴 합니다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뭔가를 담고 꿈을 키워가는 그런 정치적 희망, 그런 부분들을 주는 데 있어서는 가까운 데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 목포에 예.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예, 처음에는 유료 관람을 그랬었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객들도 이제 버스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2,000원 부담이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지사로 네. 재임 시에 또 정종득 시장과 박홍률 시장이 목포시장 재임 시에 예, 전남도와 목포시에서 관람료에 상당한
그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장서군 교육감이나 전 장만채 교육감한테 요구를 해서 가급적 초중고 예. 생들이 김대중 도서관을 필수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예. 또 앞으로 사막도 그 수변도로를 지금 목포 해양항만수산청장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그 앞에 좀 수영풀 예. 또 겨울에는 아이스케이트장 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와서 놀면서 네. 김대중을 느끼게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그 목포가 DJ 리더십이 확산하는 하나의 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써 주신다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목포가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목포역 건너편에 네. 옆쪽이죠. 옆쪽에 신민당 예. 당사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예, 당사로 사용. 이게 아마 네. 우리 정당사에 예. 지역 정당사에 유일할 겁니다. 네. 그러한 것도 목포시와 예. 제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예. 매입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성장했던 집터가 예.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 목포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타를 치면서 예. 많은 생각을 했던 그래서 북교 초등학교 목포 상업학교를 걸어 다녔던 네. 그러한 곳을 좀 잘 개발해 가지고 목포에 내리면은 시민 당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보로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 성- 목포진의 그 예. 인근에 있어 그렇죠. 항동시장과 관련돼 있는 구역이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관광할 수 있는 네. 그런 테마 관광의 길도 만들려고 예. 김종식 시장님과도 논의를 했지만은 예. 특히 현 예. 노벨 평화상 기념관장을 맡고 있는 네. 김선태 예. 관장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목포문화연대 예. 정태관 예. 대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고 이게 지금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대로 이어오는 정치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목포가 그러한 발굴을 하는데 네. 조금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홀합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그만큼은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그분의 이름을 대면 목포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네. 남진 네. 기념관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우상인 네. 박나래 예. 이러한 것은 지금부터 출생한 집이나 학교나 놀았던 곳이 다 관광지가 됩니다. 네. 실제로요. 목포 유달산을 찾은 이 관광객들이 이난영 선생은 조금 많이 잊어먹었어요. 예. 옛날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박나래가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유달산에 와서 이 바위에서 네. 도시락을 먹었단다. 그러면 네. 거기를 가본대요. 예. 이것이 오늘의 그 테마 관광인데 네. 우리 목포는 최소한 목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김대중, 예. 남진, 박나래입니다. 네. 지금 요즘 세대별로 이렇게 그렇죠. 그 관심을 갖는 층이 지금 다르다는 요즘 거죠. 네. 송가인, 네. 뭐 진도, 예. 전라도에서 얼마나 뜹니까? 음.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도 부산에 가서도 공연하는데 엄청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목포의 세 분은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 예. 김대중, 남진, 예. 박나래를 팔아먹자 이거예요. 예.
이른바 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레전드는 계속 변할 수 있다. 지금 잘하는 과거의 레전드가 차범근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손흥민. 예,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하고 그분들을 이어주는 축은 역시 축구라고 하는 그 세대를 이어가는 그 전설적인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역시 뭐 정치, 문화, 경제, 사회를 막론하고 지금 목포의 이미지를 높이고 성과를 높이고 그 지역에 대한 이 지역의 어떤 정치사적, 사회사적, 문화사적인 이렇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 발굴 이런 작업들이 시급해진다. 그렇습니다. 예, 정교해져야 되고요. 바로 그것이 김대중 정신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예. 인터넷을 군대에서 우체국에서 새마을에만 네. 해서 다 가르쳐가지고 세계 최고 IT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다. 예. 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관광하고 연계시켜라. 네.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어야 된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이제 예. 좋은 의미의 팔아먹는 거예요. 상인 정신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대중 정신을 잇는 것도 예. 목포를 발전시키는 거고 발전시키는데 그러한 김대중, 남진, 박나래 나아가서는 아무리 진도지만은 예. 송가인 예.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오늘날 모든 젊은 또 중장년들이 그러한 분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활용해서 관광 문화의 시대를 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김대중 정신이다. 네. 또 대통령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저한테 늘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목포시는 땅이 부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콘텐츠는 목포만큼 좋은 곳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학교를 투자를 해서 학교에다 투자를 하라. 학교에 네. 투자를 해서 목포시는 학교를 좋게 만들어라. 예. 교육의 질을 높여라. 예. 그렇게 되면은 나도 하이도에서 살다가 목포로 교육받으러 이사 왔지 않냐. 예. 박지원 실장 너도 진도에서 살다가 네. 목포로 학교 왔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전라남도 도청을 옮기고 여러 기관들이 왔는데 네. 왜 그분들이 광주에서 사느냐. 예. 교육의 질이 목포보다 광주가 좋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목포에 무슨 뭐 이 길 놓고 뭐하고 이제 충분하게 낮았으니까 네. 차라리 학교의 질을 높이고 예.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문화예술 관계를 키워놓으면은 인구가 모이고 교육 잘 되고 또 학부모들은 문화예술 컨텐츠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좋은 목포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도 그 김대중 대통령의 상인적 예. 현실 감각에서 현실 감각이. 네. 선비적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일찍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 지금 현재 그 남북 관계 기저에는 그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한 방문 이 부분이 지금 첫 스타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때 그 당시를 지켜보신 분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북 관계, 이 시장, 그때 당시에 보면은 두렵고 험한 길이었겠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그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그 길을 추진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2000년 6.15 네.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맡아가지고 예.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에서 북한 특사들을 만나면서 네. 몰래 회담을 하고 다니고 또 그 결과를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을 때 네. 미국과요 예. 처음부터 공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과 예. 공조를 하셨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북한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알려줘라. 한 번은요, 네. 미 국무성 셔만 차관보가 네. 저를 저를 만나러 왔어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네. 그런데 그분이 미 대사관저에서 와인 한잔 하자. 예. 이제 술 한잔 먹자. 예. 여성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님이 자네 술 잘 먹잖아. 예. 한없이 먹어라. 예. 먹고 완전히 떨어져도 예.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간을 보러 온 거다. 그러니까 술 먹고 네. 다 떨어져도 있었던 일 그대로 다 얘기해 줘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제가 많이 먹었든지 예. 저를 수행했던 외교부 간부가 예. 장관님 이제 그만 잡수십시오. 예. 근데 그 친구는 모르죠. 네. 그래도 제가 술을 먹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을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예. 한미 동맹, 예. 한미일 예. 공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네.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예.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을 다 지지를 하지만은 네. 왜 김대중 대통령은 선미 후북 먼저 미국 다음 북한 정책을 썼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때로는 선북 북한을 먼저 후미 미국을 나중에 하느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남북 경제 협력과 네. 철도 네. 이런 것을 개성공단 사무소 연락서, 개성 사무소 연락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미국의 반대 속에서도 남북 간에 합의를 하잖아요. 미국은 반대했지만 그 알려주고 협의를 하다가 반대를 하니까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네. 북미 간에 합의가 안 되면은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네. DMZ에 철도가 갔습니까? 개성 연락사무소가 가동됐습니까? 네. 경제 협력이 됩니까? 심지어 제가 작년에 평양을 4번 갔다 왔는데 네. 미국 비자 있는데요. 네. 2011년부터 북한에 다녀온 사람은 비자를 다시 받아라. 인터뷰를 하라는 것이죠. 네. 비자를 다시 받아요. 네, 그냥 네. 인터뷰를 하고. 예. 국회의원이 나도 줄 서서 예.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날 뭐 미국 대사도 공사도 한 1시간 만나서 여러 얘기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만은 해당되시는 그러한 것은 상황이니까. 네. 안보를 위해서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핵은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이지 네.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중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정상을 잘 조정해서 해 나가는데 앞서가지 말자 이거예요. 예. 만약 트럼프, 김정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은 앞서가야죠. 협상자가 돼야 되죠. 그럴 그렇죠. 때는. 네. 그러나 지금처럼 둘이 잘 해 나가면은 예. 손흥민 선수가 되라 이거죠. 패스만 잘해주고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 같이 골을 넣을 때는 트럼프가 넣게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북한이 예. 미사일, 예. 방사포 그다음에 또 또 오늘 또 중장거리 발사했지 예.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저는 일찍 얘기했습니다. 8월까지 네. 계속 발사합니다. 네. 즉 북미 실무회담이 지금 8월 말 9월 초에 있는데 그때까지 발사해요. 네.
이건 무시하면 됩니다. 네. 왜 발사하느냐? 북한은 핵과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네. 재래식 무기는 6.25 전쟁 때 사용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과 핵무기는 못 만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스텔스 비행기 네. 엄청난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만들어져 있죠. 있죠. 네. 또 들어오고 있고. 네, 네. 그럼 만약에 북미 실무회담에서 북한 핵과 핵무기를 폐기하면은 예. 북한의 국방은 뻥 뚫려 버리는 거예요. 재래식 전력이 이제 비대칭이 돼 버리는 비대칭 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했던 미사일을 가지고 예. 지금 중단거리, 즉 한국과 일본, 당신들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도 우리도 이런 미사일, 예.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라. 예. 지금 무섭고 떨려서 쏘아대는 거예요.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것은 자기들이 이미 북한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고요. 예. 또 북한에서 죄 없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막말로 욕이 되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욕을 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3년 됐습니다. 예. 이 3년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 압박을 해버리니까 예. 재작년에는 마이너스 3%, 네. 작년에는 마이너스 3.5%, 네. 금년에는 거의 5%에 마이너스 5%에 가까운 저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경제적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민들에게 해놓은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이 못 지키니까 예. 미국하고는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에서 우리하고 경제협력 해준다 하더니 네. 철도도 논다 하더니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자기들 대내 정치용으로 자기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한테 비난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네. 북한이 우리 불바다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펄썩 뛰었지만 불바다 만듭니까? 이것은 결국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되는 8말 9초까지는 8월 말 9월 초에는 그대로 예. 미사일도 쏟고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실무회담이 된다고 해서 또 잘 안 돼요. 네.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둘을 조정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에게도 네. 북한에게도 최고의 경축사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어급편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편이다. 군사독재 시대에 저희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되고 나니까 다 민주주의 덕택을 향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민주주의가 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DJ 리더십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에 빛나는 김대중 리더십 이 부분을 토론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 또 추모식 때문에 분주한 일정들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 경영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빛나는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서거는 한 시대의 끝남을 의미하지만 그분들의 정신과 리더십은 사후에 더욱 빛을 발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DJ 리더십이 현재적 의미를 되살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안을 온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